안녕하십니까. 강북대학교 치식과 1년차 민한승입니다. 저는 이번 2017 월드 워크숍 내용 중 치은 건강과 치은염의 진단 및 분류에 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입니다. 치은염의 높은 유병률과 치은염이 치주염의 프리커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환자를 치은염에 이완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치은염 진단에 관한 정확한 정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질병의 정도와 심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과 치료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도움을 주고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치은염 환자를 정의하는 데에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연구에서 정의된 치은염의 경우 사이트 레벨로 평가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하나의 치은염 부위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치은염에 이완된 환자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별 측정에 비해 환자 단위의 정의는 명확한 크라이테리아가 없기 때문에 연구에 이용할 때 복잡하며 불편합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은 치주염 치료가 종료된 환자에게 적용할 경우 더욱 복잡합니다. 이런 어려움 등을 해소하고자 본 리뷰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치은염에 이완된 환자를 평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와 그렇게 평가된 환자들을 어떻게 분류하는가입니다. 먼저 치은염 평가 시 사용하는 변수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트롬델리 등에 의해 보고된 본 리뷰에서는 치은염 이완 환자의 판별 및 분류를 시행하기 위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매개 변수와 방법을 철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임상적 변수들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임상적 변수 중 첫 번째 살펴볼 변수는 GCF입니다. 이전의 연구에 따르면 GCF 부피는 치은염증의 신뢰성 있고 정확한 지표입니다. 과거 연구들에서 GI와 GCF 부피는 비례하는 관계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임상에서 GCF의 측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GCF 볼륨은 임상에서 사용함에 있어 실용적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진지발 인덱스입니다. GI는 프로브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선칭하여 0에서 3점까지 그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깁니다. GI를 매개 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 타당성은 과거 행해진 사람의 조직학적 연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염증의 치명 조직의 비율이 GI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는 것과 염증 정도가 심할수록 높은 GI 점수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임상에서 GI를 적용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먼저 GI는 원래 일반인보다는 임산부에서 치은염을 정의하기 위해 제한된 인덱스였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 시간 소모적이며 제한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GI 역시 치은염 진단의 기준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살펴볼 변수는 치은 출혈입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블리딩이 치은 염증의 정확한 조기 징후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염증 조직과 치은 출혈이 비례한다는 조직 병리학적 연구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출혈이 멈춘 후 염증 조직의 유의한 감소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조직학 연구에서도 치은 출혈을 이용한 염증 평가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치은 출혈을 임상에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치은 출혈은 쉽게 평가 기록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임상 징후입니다. 이는 염증 상태의 중증도와 관계가 있으며 적절한 훈련을 통해 높은 수준의 검사자 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치주 손상에 대한 예후를 평가하기 유리하며 질환에 관해 환자에게 알리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은 출혈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GI와 BOP로 이 둘을 비교할 때 치은염 환자에서 BOP와 GI 출혈 지수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동등한 매개 변수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둘 중 어느 것을 치은 출혈의 측정 방법으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연구들이 있었지만 현재 치은 출혈 측정법에 대한 최상의 컨센서스는 없습니다. 다만 GI를 사용할 경우 발표 앞부분에 말씀드린 한계 등이 있는 반면에 BOP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BOP 검사는 포괄적인 치주 검사의 일부분으로 시행되고 치주낭 기저부를 탐심하는 것은 치은 염증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는 동시에 GI 측정으로는 알 수 없는 부착 수준, 프로빈 깊이 등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학 연구를 위해 자주 시행되는 CPITN이나 CPI 검사의 일부로 BOP가 측정됩니다. 마지막으로 BOP 점수는 치주 예후 및 삶의 질과 가장 관련이 있는 출혈 지수입니다. 치은염의 검사를 위해 치은 출혈을 이용한다고 할 때 검사 기구인 프로브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합니다.
검사자 간의 편차 등과 같은 문제들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 검사 민감도 등을 제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렉트로닉 프로브는 측정 오류를 크게 개선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환자들의 불편감으로 인해 재현성이 떨어졌습니다. 30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25g과 50g으로 프로빙하였을 때를 비교한 결과 BOP의 3에서 16%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0력 연구에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5g 이상의 힘으로 측정할 경우 위양성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과 건강한 환자에게서 25g의 힘을 사용하면 BOP 반응이 건강한 것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30력은 25g을 사용하게 됩니다. 검사를 시행하는 치아의 수에 관해서는 구강 내 일부분만을 평가하는 것은 다양한 연구가 있었지만 유효성이 충분하지 않아 검사할 수 있는 구강 내 모든 부위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알아볼 매개 변수는 바이오마커입니다. 가장 유명한 바이오마커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며 GCF와 타액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습니다. GCF 프로테오믹스에 관해 GCF는 약 200개의 단백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43%는 혈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GCF는 특유의 프로테오믹 프로파일을 가진 구강액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치은염 환자에서 다음과 같은 종류의 단백질이 더 많은 양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데이터의 부족, 샘플링 방법의 차이, 실제 임상 적용의 제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치은염 정의를 위한 지표로 GCF를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타액입니다. 타액은 다양한 화합물을 포함하는 수용액으로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타액 프로테옴 연구 결과 1000개 이상의 단백질과 펩타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시행된 연구에서 치은염과 건강한 사람에게서 각각 특이적으로 더 많이 검출되는 단백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된 연구들 간의 치은염 정의와 단백질 프로파일링 방법의 상이함 등을 고려할 때 타액을 이용한 치은염의 진단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마커들 외에 고려되었던 지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올로직 마커는 박테리아의 종 분석을 통한 연구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CRP와 같은 전신 염증 마커들은 일부 연구에서 GI와의 연관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몇몇 연구 결과만을 볼 때 치은염을 CRP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는 다수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유전적 마커들 역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치은염이 유전적 요인에만 의존하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치은 질환에 대한 셀프 리포트의 경우 BOP가 10% 미만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높은 확률로 스스로의 건강함을 인지하였으나 BOP 10% 이상의 경우 절반만 스스로 질환이 있음을 인지하여 충분한 타당성이 없었습니다. 삶의 질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현재 점점 더 많은 연구에서 치주 치료 필요성과 삶의 질에 대한 일치가 보고되지만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에서 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치은염 환자는 BOP를 이용하여 간단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하게 정의되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BOP를 이용한 치은 출혈을 측정하는 방법은 측정 가능한 모든 잔존치아에 다음과 같은 6개 부위에서 포켓을 기저부에 시행하며 표준화된 수동 프로브를 가지고 25g의 힘으로 자극하여 발생하는 출혈 부위의 비율을 평가하여 BOP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BOP를 사용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쉽고 경제적이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검사자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환자를 모니터하고 구강 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은염 분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치주 건강과 치은염을 분류하는 것은 치주 치료에 대한 이상적인 치료 종점을 확립하고 치주 질환의 유병률과 향후 발생하는 위험을 고려할 때 중요합니다. 임상적으로 치은 건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치주 조직의 상태에 따라 건전한 치주 조직을 가진 사람과 감소된 치주 조직을 가진 사람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소된 치주를 가진 사람은 치주 치료가 종료되어 안정된 상태의 치주염 환자와 치주염을 앓은 적이 없지만 치은 퇴축이나 치관 연장술 등으로 치주가 감소된 사람들로 나뉩니다. 각각의 임상적 특징을 살펴보면 건전한 치주를 가진 사람의 경우는 BOP, 부종, 염증과 관계된 증상, 부착 및 골소실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에 반해 감소된 치주 조직을 가진 사람의 경우 BOP, 부종, 심텀은 없지만 부착 및 골소실은 존재합니다. 감소된 치주 조직을 가진 사람의 치은 건강을 고려할 때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듀스드 페리오돈티움은 다음의 두 가지로 나뉘는데 치주염 환자는 성공적인 치료의 결과로 임상적인 치은 건강을 회복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재발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구별을 해야 합니다. 치주 건강에 이어 치주 질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치주 질환은 치태 연관성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비치태성 치은 질환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먼저 플라그와 관계없는 다양한 증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은 플라그를 제거하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신적인 상태와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구강 내에서 국소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치태성 치은 질환은 치태 침착에 의한 염증 상태이며 발적 부종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대부분 통증이 없어 환자의 대부분은 질환의 존재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치태성 치은 질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고된 치은염의 유병률은 6에서 94%로 다양합니다. 이는 치은염을 노말리티의 변형으로 잘못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임상적으로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넓은 스펙트럼 중에서 어느 부분이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 치은염 사례인지 정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치은염의 진단 기준이 필요하고 본 리뷰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치은염은 임상적인 진단을 통해 정의됩니다. 향후 연구를 통해 미생물 병리학적으로 더 나은 방법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현재 임상 진단이 더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염증의 임상적 사인은 아시다시피 홍반, 부종, 통증, 열감과 기능의 상실이며 치은염의 임상적 특징은 스웰링, 이로 인한 파필러와 변연 치은의 라이프 엣지 소실, 선침 시 출혈, 발적, 그리고 프로빙 시 불편감 등입니다. 환자가 얘기할 수 있는 심텀으로는 출혈, 통증, 구취, 식사 시 불편, 외양의 변화, QOL 저하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방사선학적 평가는 치은염 진단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치은염을 유발하고 질병의 진행 속도에 영향을 주는 데 필요한 치태 축적의 역치는 국소 위험 인자와 전신 위험 인자에 따라 다양합니다. 국소 인자로는 치태 축적이 용이한 치아의 해부학적 요인과 구강 건조도가 있으며 전신적 요인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치은염은 앞서 말씀드린 치주 건강의 각 그룹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분류 기준은 뒤에 서머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서머리입니다. 치주 질환의 진행에 대해 살펴보면 치주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여러 요인들과 치태 축적으로 인해 치은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치은염은 리버서블합니다. 치은염은 치주염의 프리커서로서 치은염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치주 질환이 발생합니다. 치주염 환자가 치주 치료를 받게 되면 다음에 세 가지 중 하나의 선택에 이르게 됩니다. 최적의 치료를 통해 감소된 치주 조직을 가지지만 치주 건강을 회복하여 안정적인 상태, 얕은 프로빙 뎁스를 보이며 경미한 변연 치은 염증 상태, 마지막으로 재발성 치주염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치주염에 한 번 이완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 프리커서인 진지바이티스에 대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진지바이티스 환자를 정의하기 위한 평가 방법은 BOP입니다. 그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모든 단전 치아의 통제된 힘으로 프로빙하여 측정합니다. 다음 치주 건강과 치은염의 분류입니다. 임상적 치주 건강은 BOP 10% 미만으로 인텍트한 치주에서의 임상적 건강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모두가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감소된 치주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는 없어야 하며 부착 소실과 볼 소실은 존재합니다. 감소된 치주에서의 임상적 치주 건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치주염을 앓던 환자가 성공적으로 치료된 경우와 CLP, 리세션 등과 같이 치주염 없이 치주 조직이 감소된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치주염을 경험한 환자들은 재발성 치주염의 위험이 높으므로 세심한 관찰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치주 건강 분류를 기반으로 하여 치주 건강과 치은염 분류의 기준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인텍트 페리오돈티움입니다. 다음의 표를 살펴보면 치주적으로 온전한 환자에서 부착 소실과 볼 소실은 없으며 PD는 3mm 이하입니다. 치은염을 분류하는 기준은 BOP로서 10% 미만의 경우 건강, 10에서 30%는 로컬라이즈드, 30% 이상은 제너럴라이즈드 진지바이티스로 정의합니다. 다음 감소된 치주 조직을 가진 환자 중에서 치주 질환을 예전에 경험하지 않은 환자들에서 헬스와 로컬라이즈드 제너럴라이즈드 진지바이티스는 마찬가지로 BOP %로 나누며 인텍트한 환자들과 다른 점은 부착 소실이 있고 방사선 앞쪽 볼 소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주염이 성공적으로 치료 종료된 그룹의 경우 이미 치주염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방사선학적 골소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치주 치료가 종료된 환자 중 치주 건강이 회복된 사람을 정의할 때 그 기준을 BOP가 없는 3mm 이하로 해야 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지만 이렇게 분류할 경우 치료받은 부위가 100% 3mm 이하 PD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치주염의 병력이 없는 사람들과 달리 치주염을 경험한 환자들은 4mm 이하의 PD를 보이는 경우 치주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앞선 발표에서 말씀드린 치주 건강, 치퇴성 치은염, 비치퇴성 치은염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